안성환의 시사야. 지난 10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재선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중국의 거센 압박 그리고 홍콩 시위가 차이 총통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당선 직후에 대만은 독립국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겠죠. 차이 총통의 집권 2기 동안 양안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차이잉원 총통 재선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만 총통 선거 결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11일에 치러졌는데요.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인 차이잉원 총통이 817만 231표, 즉 57.13%를 득표해서 38.61%를 얻은 중국 국민당 후보 한거위 가오슝 시장을 264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15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차이 총통이 지금 817만 표 이상을 득표했거든요. 1996년에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다 득표수를 이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입법위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졌거든요. 네. 지난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진당, 여당인 민진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했어요. 전체가 113개 의석인데 민진당이 61석, 국민당이 38석을 차지했습니다. 5월 20일에 이제 2기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차이 총통이요. 당 주석직에 18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때 책임을 지고 주석직에서 사임을 했었는데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요. 반면에 국민당의 우드니 주석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됐습니다. 요즘 대만 가시는 분들이 부쩍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차이 총통은 아마 재선이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전망이 정말 많았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았고요.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좀 가까워지는 행보를 차이잉원 총통이 보였는데 또 다른 굴욕 외교다 이런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18년 11월 24일에 대만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차이 총통의 민진당이 22개 현 시장 자리 중에 6개만 얻는데 그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선이 그 이후에 대선에서도 당연히 차이잉원 총통이 재임에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번 승리 요인은 뭐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1등 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작년 1월에 일국양제를 대만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6월부터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걸 보면서 주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망국감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망국감을 대하는 차이 총통과 한 시장의 태도가 달랐던 건데 차이 총통은 대만의 주권 수호, 자주국방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고요. 일국양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한거위 시장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만인들의 정서를 읽어내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망국감이라고 하는 게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기시감 같은 뭐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 이제 귀속이 완전히 돼버리면 홍콩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진압을 했잖아요. 시민들을. 그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망국감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청년들이 올해 대선에서 과거랑 다르게 이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어요. 그동안 청년층은 독립 성향의 민진당, 중장년층은 국민당, 중국 본토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니까 그럴 국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과거엔 청년층이 투표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투표율이 50, 60% 수준이었대요. 근데 65세 이상 유권자들은 8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당락이 많이 갈렸는데 네. 올 대선에서 처음 투표한 유권자가 118만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20세에서 35세 유권자가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25%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청년층의 투표율이 지난번 4년 전 대선에서는 34.5%였는데 이번에는 74.9%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네요. 껑충 뛰었다는 네. 말이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제도가 부재자 투표제도가 대만에는 없대요.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주소지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향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대만 버스터미널 기차역에서는 주요 목적지로 가는 교통편이 전날부터 다 매진되기도 했고 SNS를 통해서 해외에 있었는데 저 투표하려고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인증사진을 올리는 열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뭐 이제 그 세대의 정체성, 네. 정체감 뭐 네.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홍콩 같은 경우에도 네. 나는 홍콩인이지 중국인이 아니야. 그렇죠. 이게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네. 중국과 유대감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20, 30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을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세대잖아요. 나는 그러니까요. 대만인이야. 이런 네. 게 굉장히 강할 것 같거든요. 아주 예전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일체감으로 생각을 네. 한 거죠. 나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 한 중간 정도 세대는 대만은 독립국이다 이런 비율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거다. 근데 네. 지금 2030 세대는 그걸 넘어서 나는 그냥 대만인이다. 우리는 워낙 난 독립국이 중국인이 없고 아니야. 중국인도 아니고 네. 뭐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독립한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만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지만 전혀 이 젊은 층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홍콩 시위를 보면서 우리도 홍콩처럼 될 수 있다니 우려를 정말 젊은 층은 더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일국량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이 구상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마찬가지니까요. 세대의 어떤 정체성도 그렇긴 하지만 젊은 네.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나 이런 문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 그런 문제에 영향을 끼쳤나요? 대만이 작년 7월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에 굉장히 큰 수혜자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만 정부가 이제 자국 기업이 중국에서 복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만 기업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산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대만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대만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에 12조 원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무역 전쟁이 없었으면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높게 올라가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는 피해보고 우리는 대만은 그러니까요. 여기는 수혜자가 되고요. 네. 참. 이 대만의 국민당이 표한 원인은 네. 또 역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된 당이잖아요. 네, 역사가 맞아요. 1919년에 순원이 창당한 당입니다. 네. 그래서 장제스가 당을 이끌었고요.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반세기 가까이 정권을 유지했던 당인데요. 이제 민진당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 끝에 96년에 총통 직선제가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패했고 이번에도 또 패했었잖아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젊은 층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번이 청년 사변 이렇게 불릴 정도였대요. 젊은 층의 투표 파워가 커졌는데 국민당의 선거 전략은 중장년층에만 호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세대 교체에 실패한 점이 꼽혔는데요. 이번 선거에 처음 출마한 후보들의 평균 연령이 민진당은 51세였는데 국민당은 63세였대요. 한 12세 정도가 더 높았던 거죠.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의 연령이요. 그리고 인물난도 여기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대선 후보가 한거위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대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도 가오슝 시장인데 시를 버렸다라는 비난을 시민들로부터 받게 됐고 국민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있었는데 경선에서 실패하니까 당적을 버리고 다른 정당을 지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분열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민진당의 정책을 그저 반대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자기들의 정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사실 성공하려면. 권력을 못 잡는 당은 항상 네. 이렇게 분열되거나 네. 아니 굉장히 혼란스럽기 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연거푸 큰 선거에서 2번이나 두 번을 졌는데 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목소리가 이번에 참패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만 내에서 반중 정서가 커졌는데 더 이상은 이 상태를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면서 9.2 공식 같은 대중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 9.2 공식이라는 게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의 민간 기구들이 합의한 건데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측이 각자 다른 명칭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당은 양안 관계가 안정이 돼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9.2 공식을 지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이번에 처음 투표한 118만 명 가운데 70%가 반중에 가까운데 앞으로 계속 어린 세대들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4년 후에는 이런 사람 수가 더 늘어날 건데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또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까지 네.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몽도 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게 바로 중국몽이잖아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 홍콩 민주화 시위가 올해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또 일어났거든요. 홍콩의 자극을 받은 대만도 이제 일국양제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만 통일이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국몽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이기 구상은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경 개입으로 지금 홍콩 사태는 사실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차잉원 총통의 재선을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도와준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 주석이 집권 2기에서는 절대적으로 대만과 뭐 홍콩을 통일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홍콩은 아니고 대만 통일이요. 그래서 앞으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플랜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네. 중국하고 멀어지게 되면 중국이 네. 그걸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네. 군사력을 통원해서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런 움직임 혹시 없습니까? 그럴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미중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무역을 1단계에서 간신히 막아놓긴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침공이라든가 무력 진압을 하게 된다면 네. 미중 간의 갈등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국제정치경제 전문가 라이중이라는 분이 네. 외교적인 고립, 군사적인 압박 시도는 물론 계속되겠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강력한 위협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갑자기 바꾸면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잘 따져보면 이번에도 국민당이 지긴 했어요. 네. 근데 민진당에 대한 정당 투표가 4년 전에 비해서 90만 표가 줄었고요. 국민당은 150만 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요? 국민당 총통 후보가 얻은 득표수도 4년 전보다는 320만 표가량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기존 정책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라이중이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10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네, 일어나는데 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는데 네. 여기도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뭔가 네. 변화의 조짐은 좀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얘기를 빼놓고 우리가 그냥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차이 총통은 어떤 인물입니까? 법학자 출신의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조상이 오래전에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본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갔던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르고 그 1949년 이전부터 원래 그 대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본성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제스가 대만에 가면서 그 소수의 외성인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네. 이 외성인들이 다수의 본성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펴왔었습니다. 근데 차잉원 총통은 그 본성인 출신이라는 거고요. 국립 대만
대만대학 법률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미국과 영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귀국해서 법학을 가르쳤는데 사실 발탁한 사람은 국민당 출신의 리덩후이 전 총통입니다. 왜냐하면 리 총통이 재임 말기에 중국 본토랑 대만은 각각 별개의 나라다라는 양국론을 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주도해서 만든 인물이 당시 리 총통의 고문이던 차잉원 총통이었어요. 네. 근데 2000년 대선에서 이제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벤 총통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양안 관계를 다루는 핵심 당국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처음으로 총통 선거에 나섰는데 당시에는 마잉주 전 총통에게 패했었고요. 2016년에 다시 한번 나와서 대만의 첫 번째 여성 총통이 됐습니다. 청렴한 이미지, 정책 추진력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금개혁, 동성혼 합법화 같은 민감한 사안도 과감하게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한 엘리트네요. 굉장하죠. 아, 네. 그리고 본성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청대 때 네. 넘어갔던 중국인 네, 그렇습니다. 본성인이라고 네네. 말하나 보죠. 굉장히 오래 그리고 본토에서 워낙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어요. 네, 원주민은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예전에 넘어가신 분이지만 아주 오래전에요. 할머님은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대만의 원주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건. 근데 국민당 후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한보이 후보 네. 가오슝 시장이잖아요. 정말 많이 대비되는 게 이 가오슝 시장은 국국내전에서 패해서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본성인과 외성인이 맞붙었는데 네. 본성인이 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단아 같은 평가를 받은 인물인데요. 정치권에서 워낙 1993년부터 2002년까지 3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정계랑 거리가 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죄송합니다. 네. 대만 지방선거에서 가오슝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사실 그때 여기에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를 민진당이 20년 동안이나 장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국민당은 누가 나가도 승산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 가오슝 시장은 자금력도 없고 당 조직의 지원도 없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당에서 그래 거기 나가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준 셈이죠. 맘대로 해봐라. 네, 그런데 깜짝 당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논쟁과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낡고 쇠락한 이 가오슝을 재도약시키겠다. 철저하게 민생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예. 좀 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다가가서 굉장히 SNS를 통해서 그 인기가 많이 퍼져나가면서 한고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류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가 아니라 한시니까요. 네네네. 한류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단숨에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크게 차잉원 총통을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뒤집어졌죠. 뭐 여기 총통이지만 네. 국가 지도자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대의 그렇습니다. 흐름이나 이런 거를 네. 참 한 사람이 뒤집거나 네. 거부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이번 대만 선거는 뭐 중국하고의 어떤 뭐 양안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미국이 또 그 뒤에 있으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아랑 동남아 경계에 대만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되는 지역을 바로 대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중국한테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외교 군사적인 핵심 거점이거든요. 그렇죠. 남중국해로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곳이니까요. 서로 여기를 내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의 강자랍니다. 네, 대만이요. 네, 대만이요. 네. 기술 패권을 두고 미중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놓칠 수 없는 파트너로 대만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차잉원 정권을 미국 정권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반면에 중국은 차잉원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교 경제적으로 정말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서 네. 강자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네. 반도체 설계하고 이런 거 파운드리라고 네네. 하는데 거기에선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도 무서운 나라예요. 사실 아유, IT 그럼요. 쪽에서는. 근데 대만 대선을 두고 간접적으로 펼친 대결에서 미국이 이제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좋았거든요. 차이 총통이
당선된 이후에 2016년에 1979년에 양국이 단교를 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밀월기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 성향이긴 한데 차이잉원 총통이요. 즉각적인 독립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양안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온건한 독립파인데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 중남미 같은데 외교하러 차이잉원 총통이 갈 때 미국을 경유할 수 있게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바로 또 단독 통화를 하기도 했고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시 주석이 1대1로 구상을 통해서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싫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만과 좀 가까워지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대만 관계법이 있잖아요. 네. 유사시 대만에 미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 이미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마련돼 있습니다. 대만 선거 결과가 또 홍콩식의 시위에 역으로 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선에 성공하니까 홍콩과 대만의 시민들이 중국 정부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15만여 명의 시민이 앞으로 이제 9월에 입법회 선거가 펼쳐지거든요. 네. 완전한 직선제를 그때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능별 대표가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친중 성향 인사들이 많이 여기에 지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서 완전한 직선제를 쟁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이 연합을 하자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의 길이 무엇일지 네.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